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대전과 부천에서 챔프스페이스 커피 로스터스 운영하고 있는 챔프 형님의 강챔프입니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 카페 메뉴에 대해서 좀 알려드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영상을 만들었습니다. 오늘의 주제는 콜드브루 편입니다. 콜드브루를 가지고 어떻게 하면 카페에서 맛있는 한 잔의 음료로 만들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을 갖고 왔고, 그 고민을 바탕으로 맛있게 만들어진 레시피를 여러분들한테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그러면 콜드브루가 뭔지에 대해서 우리가 배워봐야 할 건데요. 많은 분들이 콜드브루 커피, 그리고 브루잉 커피, 핸드드립이라고 우리가 부르죠. 그 다음에 이제 에스프레소를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메리카노에 대해서 좀 혼돈하고 좀 어려워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아주 심플하게 좀 정리해 드릴게요. 아메리카노는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해서 내려진 에스프레소에 물을 희석한 음료가 바로 아메리카노입니다. 그 다음에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지 않는 음료에 나머지 추출군들이 있죠. 드립이 될 수도 있고요. 더치나 콜드브루라고 불리는 애가 될 수도 있고요. 프렌치 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에어로프레스가 될 수도 있고요. 기타 나머지 커피를 추출하는 행위를 보통 브루라고 해요. 그래서 브루잉 커피라고도 우리가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에스프레소 머신을 사용하느냐, 사용하지 않느냐로 브루잉 커피이냐, 에스프레소 기반으로 하고 있는 아메리카노냐라고 원두 커피에 대해서 구분 지을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큰 틀을 봤을 때 콜드브루는 그럼 어떠한 음료냐면 말 그대로 차갑게 브루, 즉 차가운 물을 가지고 만들어낸 원두 커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럼 차가운 물을 가지고 만드는 이 콜드브루는 보통 우리가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요. 더치커피라고 하는 것들에 대해서 들어보셨을 거예요. 카페 같은 데 가면 이렇게 물을 한두 방울씩 똑똑 떨어뜨리고 이렇게 원두 탱크가 있고 이렇게 나선형 모양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아래 볼 쪽에다가 원두에 원액이 떨어지는 형태의 커피를 보통 우리가 점적식 방식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합니다. 점적식 방식이 뭐냐면 말 그대로 물을 한 방울씩 이렇게 똑똑똑똑 떨어뜨려서 점점 적셔서 추출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점적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요. 나머지 하나의 방식은 침지식이라고 합니다. 말 그대로 침지, 물에 담궈 놓고 추출을 한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분쇄된 커피 가루를 그냥 물에다가 넣어 놓고 그런 다음에 24시간이나 48시간 동안 우려내는 형태, 그걸 바로 콜드브루 커피라고 한다. 근데 콜드브루 커피 같은 경우에는 보통 되게 진하게 우려 나오는 게 특징이죠. 왜냐하면 아주 서서히 우러 나오기 때문에 보통 이거는 원두의 원액으로 우리가 보통 많이 만들어내거든요. 그래서 원액으로 만들어서 또 물이나 우유나 이렇게 희석을 해서 먹는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보면 아주 큰 틀에서의 정리가 끝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러면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콜드브루를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까 하는데요. 먼저 제가 집에서 어떻게 이 콜드브루를 간편하게 만들 수 있는지에 대해서 고민을 좀 해봤는데 아주 손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만 믿고 그대로 쫓아와 주시면 됩니다. 진짜 맛있어요. 이렇게만 있으면 여러분들 댁에서 아주 쉽게 콜드브루를 만들 수 있습니다. 먼저 여기에 분쇄된 원두를 넣습니다. 원두 50g을 이렇게 계량해서 넣습니다. 만약에 난 지금 저울 없는데 어떻게 해요? 라고 하시는 분들 계시면 괜찮아요. 없이 그냥 사용하셔도 무방합니다. 분쇄를 해줍니다. 보통 댁에서 분쇄를 하실 때는 생각보다 조금 더 곱게 만들어 주시면 되고요. 우리 브루잉 커피 전문점에 가셔서 분쇄를 요청할 때는 콜드브루 커피 용도로 분쇄해 주시면 돼요 라고 말씀해 주시면 되고요. 일반적으로는 핸드드립 커피보다 조금 더 얇은 분쇄도의 커피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 다음 이런 볼에다가 꼭 이런 포트가 아니어도 상관없어요. 그냥 물을 담아 놓을 수 있는 텀블러도 괜찮고요. 유리병 같은 거 있죠? 아무거나 상관없어요. 그냥 이렇게 해서 그냥 우리 물만 담궈 놓을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저는 이렇게 지금 얼음물을 준비해 왔는데요. 이 얼음물이 아니어도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으신 정수물이나 굉장히 시원한 물 있죠? 그 시원한 물로 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저는 1:6의 비율로 추출을 할 겁니다. 즉, 내가 50g의 커피를 넣었으면 물은 몇 그램? 곱하기 6이니까 300g의 물을 사용합니다. 굉장히 시원한 물 300g을 담아줍니다. 자, 이렇게 넣고요. 밥숟가락 같은 걸로 이렇게 잘 저어주세요. 충분히 물과 이 커피가 잘 적셔질 수 있도록 이렇게 잘 섞어줍니다. 보통 우리가 냉장고에 이러고 나서 침지는 냉침을 시켜두거든요. 그냥 냉장고에 들어가면 여러분들 가정집에서는
김치 냄새나 음식 냄새가 별 수 있겠죠. 그렇기 때문에 꼭 이렇게 마개가 없는 애들은 랩핑을 해주시면 되고요. 마개가 있는 텀블러나 이런 애들은 텀블러를 꼭 잠그신 다음에 12시간에서 길게는 24시간 동안 우려내시면 됩니다. 자, 이제 그대로 냉장고에 들어갑니다. 나왔습니다. 자, 냉장고에 있다가 나왔는데, 자, 그런 다음 필터가 필요한데요. 여러분들 되게 만약 이런 브루잉 포트가 없다라고 하면요, 다이소 같은 데 가면 다시백 같은 거 팔거든요. 다시백 같은 거에다가 해주셔도 상관없습니다. 근데 다시백이 이런 종이 필터보다는 훨씬 더 구멍이 커요. 그래서 여기에 있는 아주 가느다란 미분들 같은 경우에는 다 걸러내지 못하고 그대로 빠지거든요. 근데 그런 경우에는 조금 시간을 두고 밑에 있는 미분, 아주 가느다란 파우더도 남긴 상태에서 위에 있는 애만 조심스럽게 따라서 드셔도 되고요. 이거 다이소에도 팔아요. 요거랑 종이 필터 하나 사셔가지고 이렇게 해서 그냥 그렇게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시간이 굉장히 오랫동안 지나고 나면 그 원액의 색깔이 굉장히 진하겠죠? 어느 정도의 색깔이냐면 이런 정도의 색깔로 아주 진한 원액으로 만들어질 겁니다. 진짜 맛있어요. 실제로 제가 매장에서 내리는 방법에 대해서 좀 알려드릴게요. 이 토디라고 하는 제품인데요. 이 안에 원두 커피를 잔뜩 집어넣고 물을 담아서 침지 형태의 추출 도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근데 이거 보시는 것처럼 진짜 심플하게 되어 있어요. 매장에서 굳이 이거 안 사셔도 상관은 없습니다. 그냥 김치통 같은 게 락앤락통에 이런 다시백 같은 거 이용해서 추출을 하셔도 크게 문제가 없습니다만 이런 호수가 없기 때문에 다소 좀 불편할 수 있다. 점적시계 방식은 좀 약간 위생상의 이슈가 되게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추출을 진행을 하는데 아무래도 햇볕을 받는 공간에 있거나 계속 외부 환경에 노출되어 있는 공간에 있다 보니까 그게 세균의 번식이라든지 이런 이슈가 좀 있었어서 안 좋게 보시는 분들도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저희 매장에서는 이런 토디라고 하는 침지 형태의 제품을 사용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거 아주 간편하기 때문에 여러분들 그냥 손쉽게 따라 하시면 됩니다. 이 안에 구성품을 보면요, 이런 다시백 같은 형태의 망으로 되어져 있는 애가 있고요. 이 안에 약간 종이 재질로 되어져 있는 이런 봉투가 이렇게 들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 이 다시백 같은 애를 이렇게 잘 걸쳐 둡니다. 지금 여러분들 보시는 것처럼 이거 제 몸통만한 사이즈잖아요. 이거 진짜 큰 사이즈거든요. 여기에는 실제로 물이 한 12리터 가까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저희는 매장에서 사용하는 거라서 진하게 내릴 거라 원두의 용량을 굉장히 많이 합니다. 저희 챔피언 블렌드 기준으로 2kg나 들어갑니다. 원두가 2kg 들어가니까 그에 저희가 6배수인 물은 12리터를 사용해서 이 콜드브루를 추출하게 되죠. 분쇄도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핸드드립 분쇄도보다 약간 더 고운 분쇄도로 사용을 합니다. 분쇄된 커피가 2kg가 이 안에 들어가게 되고요. 여기에 보이는 이 끈으로 이렇게 윗부분을 아주 꽉 잠궈줍니다. 이 원두가 새지 못하도록. 그런 다음 물을 얼마를 넣는다고요? 바로 12리터나 넣습니다. 엄청 무거우니까 조심하세요. 얘를 아주 조심히 뚜껑을 닫아주고, 이 상태에서 저희는 물이 좀 식을 수 있을 정도까지 한 6시간 정도는 실온해서 그 후에는 저희가 냉장으로 보관을 해놓고 있다가요, 실제로 걸릴 때는 24시간을 기준으로 저희는 추출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록을 해놔야 됩니다. 포스트잇에 오늘 추출한 사람 누구, 시간은 몇 시, 그래서 내가 언제 걸러야 되는 시간까지 적어놓고 그걸 보시고 나서 나중에 걸러주시면 됩니다. 자, 얘는 여기 이렇게 마개가 이렇게 있기 때문에 원액이 이 안에 가득 들어있겠죠? 그럼 이제 마개를 열고 이렇게 밑에서 원액을 이렇게 받아내면 됩니다. 그럼 이제 자연스럽게 아래로 쭉 빠져나오게 됩니다. 그렇게 해서 추출을 할 수 있는 아주 간편한 기구라고 보시면 됩니다. 원두가 또 물을 이렇게 머금기 때문에 물을 12리터를 넣었지만 어느 정도의 미분들을 제거하고 실제로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은 한 9.5리터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얘만 맛을 보면 굉장히 진합니다. 그래서 이거 자체로는 못 먹고요. 물이나 우유를 희석해서 먹어야 되는 거죠. 자, 그럼 집에서든 매장에서든 이런 식으로 지금 원액이 만들어졌다라고 하면 실제로 우리가 손님한테 나갈 때 어떻게 나갈 수 있는지에 대해서 레시피를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진짜 맛있어요. 네, 그래서 먼저 해드릴 거는 저희가 콜드브루 커피라고 하죠. 이 원액에다가 물을 섞은 음료인데요. 저희 매장 레시피는 어떻게 나오냐면, 자, 이 콜드브루 커피를 80g 넣습니다. 차가운 물을 120g을 넣습니다. 그럼 한번 잘 섞어줍니다. 그런 다음 여기 준비된 얼음을 넣어주면
우리가 아주 여름철에 시원하게 마실 수 있는 콜드브루 커피가 완성이 됩니다. 그 콜드브루 커피는 콜드브루 커피만의 그 특유의 향과 맛이 있거든요. 약간 좀 쿵쿵하다고 표현해야 되나? 약간 되게 그 초콜릿이나 와인을 먹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나는 맛이에요. 엄청 맛있습니다. 여러분들이 꼭 이 콜드브루 커피를 꼭 한번 경험을 해보셨으면 좋겠어요. 굉장히 초콜릿한 맛이 엄청 진하게 나옵니다. 저는 지금 이거 500ml짜리 잔인데요. 보통 이 정도의 잔으로 많이 서비스가 되고 있다. 저희 매장에서 현재 이렇게 나가고 있습니다. 네. 물이랑 맛있는 비율을 따라 있어요. 댁에서 드실 때는 한 1대5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실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한 50g의 원액을 넣었다라고 하면 물 한 250g 타서 얼음 약간 넣어서 먹는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매장에서 판매한다라고 하면 한 1대3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실 것 같아요. 한 70g의 원액을 넣고 한 210g 정도의 물을 담아서 한 300g 정도로 나머지 얼음을 채워서 넣는 형태라고 하면 저희 같은 경우는 한 1대1.5, 1대1.2 정도의 비율로 가져가는 것 같아요. 그래서 80g 정도를 담고 한 120g 정도의 물을 희석해서 먹는다. 네, 여러분들 이거 정답은 없고요. 그냥 여러분들 기호에 맞춰서 드시는 게 가장 좋습니다. 커피는 어디까지나 정답을 쫓아간다라기보다 사장님의 감을 믿고 가셔야 돼요. 내 입맛이 곧 대중의 맛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밀어붙이시면 됩니다. 맛있다, 맛없다 이런 차이는 어떻게 해요? 맛있다 맛없다도 굉장히 주관적이잖아요. 요즘 트렌드가 어떤 트렌드냐면 쓴맛은 커피에서 안 좋은 맛이라는 걸 사람들이 너무 많이 알아. 그래서 쓴맛 나는 커피 난 싫어. 그런데 신맛 나는 커피도 싫어. 이게 요즘 트렌드인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콜드브루 커피는 특히나 산미가 좀 돌기보다는 초콜릿티하고 너티한 맛이 있고 뒤가 그 향이 되게 진하게 남는 그런 커피를 조금 더 선호하는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추구하고 있는 지금 현재 콜드브루 커피는 산미톤보다는 밀크 초콜릿을 막 녹여 먹는 것 같은 느낌의 커피이다. 맛있겠죠? 진짜 맛있어요.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그 다음은 콜드브루 라떼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자, 콜드브루 라떼는 저희는 이런 언더락 잔에 씁니다. 얘가 한 380ml에서 한 400ml 정도 되는데요. 여기도 역시나 원액은 아까 넣었던 것처럼 80g을 넣고 싶지만 우유랑 희석이 될 거기 때문에 저는 90g을 넣을 겁니다. 아주 차가운 우유 110g을 넣을 겁니다. 그 다음에 얘도 잘 섞어줍니다. 이렇게만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자, 이 상태에서 적당량의 얼음을 넣어주고 서비스가 되면 됩니다. 자, 근데 이것도 진짜 맛있어요. 얘는 어떤 맛이 나냐면 사실 그냥 커피에 우유 넣은 맛이거든요. 그 레시피에서 당분을 뺀 맛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뒤가 되게 밀크 초콜릿에서 약간 밀크 캐러멜 같은 느낌의 뉘앙스로 빠지거든요. 근데 여기에서 가장 중요한 거 뭐냐면 손님한테는 이렇게 콜드브루 라떼를 파는데 꼭 멘트를 어떻게 해주시냐면 여기에 약간의 설탕 시럽을 넣어 먹으면 정말 맛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럼 어떻게 되냐면 실제로 시럽을 제가 조금만 넣어 볼게요. 여기는 많이 들어갈 필요도 없어요. 우리 한 펌프라고 이야기를 하죠. 한 10g 정도만 넣어줍니다. 기가 막힌 맛이 나옵니다. 말도 안 나오는데 진짜 이건 기가 막힌 맛이에요. 여러분들 그래서 꼭 콜드브루 라떼는요 될 수 있다면 설탕 시럽을 아주 조금만 넣어서 먹어봤으면 좋겠어요. 피디님 한번 트라이? 지금 먹어봐야 돼. 네. 지금 먹어봐야 돼. 이 감동을 같이 느껴봐야 돼. 걔는 지금 딱 먹으면 살짝, 아주 살짝 달콤한 맛이 올라오는데 그게 캐러멜의 풍미가 아주 지배적으로 잘 느껴지는 거죠. 진짜 맛있어요. 자, 이제 뭐 할 거냐면 콜드브루 커피를 베이스로 콜드브루 슈페너를 만들어 볼 거예요. 사실 이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지켜보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또 제가 누굽니까? 구스프리 챔피언이자 크림 장인으로 불리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은 크림을 제가 실제로 한번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크림의 종류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제가 제품들을 좀 보여드리면 사실 메일 유업에서 나오는 크림은 대표적으로 이렇게 한 3가지 정도가 있습니다. 자, 얘네 2가지는요 동물성 크림이에요. 동물성 크림. 자, 그럼 얘는 메일 휘핑 크림인데 얘 같은 경우는 유크림의 비율이 98%짜리 2%는 이제 여러 가지 혼합 제제들이 좀 들어가 있어서 얘는 근데 거의 진짜 동물성 크림으로만 이루어져 있는 크림이라고 보면 되고
휘핑 크림이에요. 휘핑 크림. 그래서 우리가 휘을 쳤을 때 조금 더 단단하고 제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진 아이. 그리고 얘 같은 경우가 메일 우유 생크림. 얘는 100%짜리죠. 얘는 38% 유지방을 가지고 있는 우리 100% 유크림입니다. 그럼 얘는 어떤 차이가 있냐면 얘가 조금 더 프레쉬하고 조금 더 고소한 맛이 많고요. 얘는 상대적으로 조금 더 느끼한 맛이 납니다. 그래서 얘 같은 경우는 유지력이 굉장히 길어요. 그러니까 보관기간 자체가 좀 길고 얘는 아무래도 신선도 때문에 보관기간이 굉장히 짧은 아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옆에 있는 이 아이는 식물성 크림이에요. 저희는 지금 이게 약간 가당이 되어져 있는 제품이거든요. 약간 달콤하고 그래서 커피랑 좀 만났을 때 약간 좀 신맛이 나는, 이거는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으로 되게 좀 느끼하고 좀 되게 달콤한 그런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크림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제가 사용할 건 요 프레쉬한 생크림을 사용을 할 겁니다. 자, 요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제가 사용하고 있는 커피의 그런 풍미적인 부분들을 살려주려면 조금 더 느끼한 위주의 크림보다는 조금 더 프레쉬하고 진짜 유풍미가 굉장히 좋은 고소한 맛이 많이 나오는 크림이 굉장히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 요거를 사용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크림은 200g을 사용을 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렇게 만드는 건 한 잔의 음료라기보단 대용량으로 만들어 놓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하실 때는 이거 비율대로 맞춰서 좀 줄이시면 돼요. 근데 이제 비율대로 만들어서 줄이게 되면 크림을 쳤을 때 너무 빨리 되직해질 수 있어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여기에 설탕 시럽을 넣을 수도 있고요, 설탕을 넣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저는 뭘 넣는다? 바로 연유를 넣을 거다. 자, 연유를 넣는 이유는요, 설탕을 넣게 되면 좀 가벼운 맛이 올라오고요, 설탕 시럽을 넣게 되면 그래도 좀 물이 희석이 되거든요. 근데 연유는 육풍미가 없어지지 않는 상태에서 제가 원하고자 하는 당도를 올려줄 겁니다. 그래서 저는 요 연유를 사용할 건데, 연유는 1대 10 비율로 들어갈 거니까 얘는 20g 담아줄 겁니다. 자, 역시나 얘도 자, 이렇게 먼저 섞어보는 이유는요, 먼저 당분을 체크하기 위해서예요. 생각보다 더 달아야 될 것 같아요. 자, 200g 기준으로 50g의 연유를 넣도록 하겠습니다. 연유도 안 나오네. 그냥 해요? 안 돼! 맛있게 만들어야지. 피디님, 그럴 수 없어요. 죄송한데. 맞습니다. 자, 이 정도의 크림에서는 딱 먹고 나서 약간 당도가 좀 있는 듯한 느낌인데? 라는 정도면 아주 됩니다. 요런 핸드 휘퍼를 사용을 할 건데요, 요런 정도의 핸드 휘퍼면 됩니다. 자, 크림을 쳐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약간 이렇게 묽은 것처럼 느껴질 건데, 이렇게 떨어지는 질감을 갖고 있는데 전혀 뿔이 안 생기죠? 저는 이 정도의 질감을 좀 더 좋아합니다. 여기에서 아주 살짝만 더 쳐줄 거예요. 자, 그런 다음 위쪽에 있는 이 큰 거품들은요, 이렇게 돌려주면 아주 굉장히 맛있고 벨베티한 이런 크림이 만들어집니다. 콜드브루 슈페너는 방법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밑에 베이스가 블랙커피 베이스가 있고요, 라떼 베이스가 있습니다. 블랙커피 베이스는 비주얼적으로 훨씬 더 좋습니다. 비주얼적으로 밑에는 되게 검정 색깔의 원액이, 위쪽에는 하얀 색깔의 크림이 깔리기 때문에 비주얼적으로 굉장히 이점이 있고요. 여기서의 단점은 뭐냐면 아래는 아무래도 물 베이스고 위에는 굉장히 쫀득한 크림이 올라가기 때문에 처음에는 굉장히 맛있게 크림 커피를 마시다가 크림을 다 마시고 밑에 있는 액체가 올라올 때 약간 흐리멍덩하게 이 질감이 빠지게 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별로 좋아하지는 않지만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걔도 진짜 맛있어요. 저는 이걸 더 좋아해요. 이걸 더 좋아하세요? 이건 진짜 기호에 따른 차이인데, 개인적으로 저는 약간 질감이 좀 빠져서 안 좋아하는데, 말씀하셨던 것처럼 좋아하시는 분들 되게 많아서 많이들 하시죠. 자, 저는 원액을 110g을 넣습니다. 자, 밑에는요, 거의 원액 베이스로만 들어가야 됩니다. 물을 희석을 해버리게 되면 상대적으로 크림이랑 만났을 때 너무 흐리멍덩하게 빠질 수 있어요. 자, 여기에 당분을 채워줄 수 있는 설탕 시럽을 넣어줄 겁니다. 설탕 시럽은 꽤 많이 들어가죠? 20g 정도는 들어가야 됩니다. 설탕 시럽이랑 커피랑 먼저 이렇게 섞어줘야 됩니다.
먹었을 때 약간 좀 달콤한데? 라는 느낌이면 정확해요. 자, 여기에 자, 이렇게 크림을 얹기 전에 먼저 얼음을 넣어주세요. 얼음은 한 4알에서 5알 정도면 적당합니다. 그 상태에서 이 크림을 이렇게 올려줍니다. 자, 아주 맛있어 보이죠? 자, 여기에 보통 코코아 파우더를 뿌리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아니면 여기다 소금을 조금 넣기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뭐 히말라야 라떼 뭐 이렇게도 부르기도 하는데 저는 오늘 코코아 파우더를 살짝 뿌려서 마무리하겠습니다. 제가 한번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은 크림밖에 안 들어왔는데 크림은 진짜 맛있어요. 여러분, 이건 진짜 말모야, 말모. 말해 뭐해. 진짜 맛있습니다. 자, 이제 밑에 있는 액체까지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섹시해요? 농담입니다. 자, 지금 제가 밑에 있는 액체까지 먹었는데 밑에 제가 물을 희석시키지 않았잖아요. 거의 원액으로만 들어갔기 때문에 크림과 지금 이 비율이 너무 좋아요.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 그냥 판매를 하시면 그냥 이게 시그니처가 되는 겁니다. 여기서 가장 좋은 점은 그때그때마다 크림을 치는 게 가장 좋습니다. 근데 만약에 상황이 안 된다 그러면 벌크 미리 쳐놓고 이렇게 따라주는 것도 괜찮습니다. 피디 한번 드셔보셔야죠. 지금 먹어봐야 돼요. 진짜 맛있죠? 사실 이때까지 많이 먹여봤는데 이 정도의 찐 반응은 아니었는데 얘는 진짜 찐 반응인 것 같아. 얘는 진짜 맛있죠? 자, 보통 이런 식으로 우리가 콜드브루 커피에 대한 메뉴는 이렇게 나갑니다. 근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나아간다라고 하면 콜드브루 라떼 슈페너일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개인적으로는 콜드브루 라떼 슈페너를 조금 더 좋아하는 편이기는 해요. 왜냐하면 얘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약간 그 묽은 질감이 들어왔을 때 이 질감을 제가 조금 느끼는 편이거든요. 근데 그 콜드브루 라떼 같은 경우는 맛적으로는 굉장히 보완되어진 형태의 음료일 수 있습니다. 근데 다만 뭐가 문제죠? 비주얼이 좀 안 예쁩니다. 자, 그래서 우리 콜드브루 라떼 같은 경우에는 콜드브루 커피와 달리 자, 원액을 100 정도 넣고요. 우유는 소량만 섞어줄 거예요. 소량만 20만. 자, 그린 다음 설탕 시럽을 역시나 20g 정도 넣어줍니다. 우유를 조금 더 넣어도 될 것 같아요. 우유는 총 40g 들어갈게요. 지금 콜드브루 커피 100g, 그리고 우유 40g, 그리고 설탕 시럽 20g을 넣었고요. 자, 여기에 이제 뭐 넣어야죠? 얼음. 똑같이 했던 것처럼 4알에서 5알 정도 넣어줍니다. 자, 여러분들 아까 쳐놓은 이 크림은 그대로 사용하셔도 됩니다. 자, 이렇게 쳐놓으면 사실 이제 콜드브루 라떼 슈페너가 되죠. 아래쪽에 또 다른 베리에이션을 준다라고 하면 저는 지금 설탕 시럽을 넣었는데요. 여기 약간 헤이즐넛 시럽이나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을 넣으면 조금 더 향적으로도 보완되어진 음료를 만들 수 있습니다. 역시나 소금이나 이런 코코아 파우더를 살짝 뿌려주면 음료가 완성이 됩니다. 자, 역시나 먹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솔직히 이게 더 맛있어요. 비주얼만 좀 더 완벽하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맛적으로는 얘를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얘는 어떤 맛이냐면 여러분, 그 레시피 있죠? 레시피에 진짜 미슐랭 3스타가 달라붙은 느낌이에요. 정말 맛있고 밑에 있는 커피가 아까 말했던 것처럼 굉장히 초콜릿한 맛이 많이 나거든요. 근데 거기에 우유를 섞으면 아까 전에 약간 캐러멜 같은 맛이 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약간의 진짜 헤이즐넛 시럽이나 혹은 로스티드 아몬드 시럽을 넣으면 견과류 쪽으로도 풍부한 맛이 날 거고, 지금 저는 설탕 시럽을 넣었지만 여기에 지금 유풍미가 가득한 크림을 사용하다 보니까 입안에서 지금 유풍미의 그런 크림과 캐러멜이 막 터지고 있어요. 얘 너무너무 맛있습니다. 피디님 역시 지금 드셔보셔야 돼요. 안 드셔보셨죠? 비주얼적으로는 좀 아쉬울 수 있어요. 비주얼적으로.
크림밖에 안 드셨어요. 크림밖에. 크림이 근데 진짜 맛있죠. 맛이 완전 다르죠. 저장 공간이 없어요? 그럴 수가. 자, 확실히 맛이 좀 다르죠. 네, 훨씬 부드럽고 맞아요. 얘가 우유가 들어갈 때는 훨씬 더 부드럽고 비주얼이 좀 아쉬워서 그렇지 솔직히 맛은 저는 진짜 개인적으로는 이거 완전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제가 알려드린 것처럼 이렇게 총 4가지의 메뉴에 대해서 알려드렸습니다. 콜드브루 커피, 콜드브루 라떼, 위드 시럽, 그런 다음에 콜드브루 슈페너, 콜드브루 라떼 슈페너까지 오늘 제가 사용한 레시피를 통해서요, 여러분들 카페에서도 적용을 해보셔도 좋고요, 집에서 손님들이 오셨을 때도 이렇게 간단하게 만들어서 카페 가지 않으셔도 집에서도 충분히 맛있는 음료를 만들어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의 좋아요와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좋아요, 구독 많이 해주시고요. 제 영상도 앞으로도 계속해서 찾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끝내기 전에 우리 피디님 혹시 궁금하신 건 없어요? 브레인 커피 할 때는 시간을 막 재가지고 하는데 네. 콜드브루 커피는 그냥 물을 부은 다음에 그대로 냅둬도 너무 좋은 질문이에요. 일반적인 핸드드립이라고 불리는 브레인 커피 같은 경우에는 뜨거운 물을 사용하잖아요. 뜨거운 물을 사용하다 보니까 그 커피가 녹는 성분들이 굉장히 빠르게 녹아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시간도 좀 지켜야 되고 몇 그램을 사용하고 몇 그램의 물을 또 붓겠다라고 하는 것들이 정확하게 정해져 있는데, 콜드브루 커피 같은 경우에 아무래도 좀 차가운 물로 하다 보니까 뜨거운 물에 비해서 녹는 게 상대적으로 좀 더딥니다. 한번 생각해 볼까요? 녹차TV가 제가 막 이렇게 하는 것과 그냥 담궈만 놨을 때 어떤 게 더 빨리 성분들이 나오죠? 막 이렇게 했을 때가 더 빨리 나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담궈 놓기만 하면 추출력이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하는데 성분들을 가지고 올 수 있는 힘이 조금 약해집니다. 그래서 상대적으로 굉장히 좀 긴 시간 동안 가서 일반적인 브루잉 커피보다는 조금 더 세심하게 안 챙겨도 충분히 좀 맛이 나온다. 대신 시간을 좀 길게 가져가야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 여러분들 그 흔히 하는 오해들 중에 하나가 콜드브루 커피는 찬물에 하니까 카페인이 없다라고 생각하시는데 그렇지 않아요. 카페인이 없지 않습니다. 그래서 콜드브루 커피도 카페인이 있다. 그렇게 알고 계시면 여러분들이 또 커피를 또 아는 척하기에 또 좋지 않겠습니까? 당분간은 이런 식으로 카페에서 어떻게 하면 조금 더 메뉴적으로 그리고 조금 더 창업할 때 도움이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많이 이야기를 나눌 거고, 앞으로 다양한 컨텐츠들 중에서는 이런 홈카페에서 사용할 수 있는 아주 가볍게 만들 수 있는 메뉴들도 좀 풀어보려고 하거든요. 여러분들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자, 오늘 이만 영상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다음에도 또 챔프 형님 채널에 또 불러주세요. 감사합니다.